최강의 피. 설 연휴 극적으로 빅텐트를 치는데 성공했던 제3지대.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개혁신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미래로 복귀한 김종민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열흘이 거의 폭풍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통합이 깨진 상황 좀 속상하진 않으십니까? 많이 속상하죠. 네,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줄을... 한편으로는 좀 홀가분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네, 국민 여러분들 기대했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어서 너무 속이 상하고요.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 야, 이러면 이거 국민들한테 이게 드러나는 거하고 속 내용이 다른데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속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투명하게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실행하고 나니까 그게 또 마음이 홀가분한 면도 있습니다.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체중도 좀 빠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뭐 그냥 이것 때문에 살이 빠질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 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새로운 미래 쪽에서 양보를 꽤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주요 직책들 이준석 신당 쪽에서 맡아도 상관없다. 통합을 위해서 크게 양보하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선거 캠페인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이준석 대표 개인이 전권을 맡는 건 이건 안 된다고 보셨던 거죠? 그거는 무슨 뭐 주도권 다툼이나 무슨 뭐 그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민주당도 이런 식의 패권적인 또는 1인 지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제3지대 신당 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나와서도 그 당들하고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 당들보다 더 심하게 1인 지배 정당이 되는 이거는 저는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주도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칙의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개혁신당 쪽에서는 의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도 다 표결을 해서 해요. 원래 유신헌법도 다 국민투표로 해서 확정된 거지 뭐 그걸 뭐 그냥 뭐 임의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차의 정당성. 예를 들면 표결이라고 하는 게 표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결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중요해요. 표결을 그냥 형식적으로 표결을 한다면 그 표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표결하기 전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충분히 토론을 해서 서로 승복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 표결이 힘이 있어요. 네. 표결을 해서 내가 표결해서 적게 나왔지만 충분히 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되겠다. 네. 이래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토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면 소수파가 승복을 안 해요. 그러면 이 표결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걸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 표결 절차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표결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 그리고 서로 간의 타협의 과정, 조정의 과정 이런 거를 성실히 해서 소수파도 승복하겠다. 이 마음을 만들어내서 민주주의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개혁신당 뭐 일원이나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원칙과 상식이나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에서 오신 분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찬성표를 던졌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납득이 안 가고 잘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고 그래서 뭐 독선이나 아니면 독주를 뭐 우리가 옹호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네. 만약에 뭐 절도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 그러면 이게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다. 예, 잘못한 일이면 여럿이 같이 했다고 잘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도 우리가 양보해서 개혁신당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니까 사무총장, 원내대표, 수석대변인, 정책위 의장 모든 주요 당직을 다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얼굴이 다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 수석 다 그쪽으로 나가니까 우리 당원들이 우리 이낙연 대표랑 우리 김종민 대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자, 네. 이해를 하자 이렇게 갔죠. 그리고 갔는데 여기서 정당이라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네. 인물을 추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게 공약이에요. 네. 인물을 추천하는 게 공천입니다. 그렇죠. 공약과 공천이 정당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두 가지. 근데 공약은 이준석 대표 개인한테 다 맡겨라. 그다음에 공천은 김종인 대표한테 다 맡기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이 되고 나서 정책 얘기 거의 못했다 발표를. 속도감 있는 걸 위해서 더 정권을 하려고 했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고 속도감이 있다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안 해야 된다? 우리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내가 내 권력 휘두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결정하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라가 불안하니까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조금 희생하자.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싸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서 이제 민주공화국이 됐는데 예. 그 민주공화국의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정당이 속도감 때문에 민주적인 본질적인 절차나 원칙을 훼손하고 포기한다? 그거는 제3지대 정당에 맞지 않고요. 네. 지금 2지대 정당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국힘당하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 이재명한테 다 몰아줍시다. 정권을 줍시다. 이러고 있어서 이게 독선 독주가 된 거예요. 네. 국민의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 저 범죄 집단하고 싸워야 되니까 또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대통령 말 들읍시다.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독선 독주 권한을 줘요. 그래서 다 두 정당이 지금 다 휘청휘청 되고 있잖아요.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을 그 길을 어떻게 또 하고 갑니까? 있다. 저는 그 점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를 이준석 대표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 경험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국회의원 다른 분들이 이런 정도의 중차대한 일을 효율성이라는 말로 동의를 해주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뭐 선거 때니까 다 지역구 바빠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얘기 못 하는데요. 전 선거 끝나고 그분들이 정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정책의 결정 권한을 네. 개인한테 맡기는 일은 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천 전권을 개인한테 맡기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정책을 할 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주도는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주도하죠. 네. 중요한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자. 요 조항을 넣자고 그랬는데 이게 거부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합니까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 김종인 대표 그 공천관리위원회 정권을 주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권을 안 주면 그 양반이 안 온대요. 그래서 좀 그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럼 정권을 주자. 그 대신 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밟도록 하고 정권을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오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 또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뭐 기획설 뭐 이런 얘기는 모순이다.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추천은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했다. 자신들은 셀럽형 인물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아니고요. 처음에 함익병 씨를 추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 뭐 대단하게 좀 재미있는 추천이다. 근데 별로 적절한 추천은 아닌데 그 반대가 많아서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얘기를 전해 듣고 이준석 대표가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김종인 대표는 수시로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그동안 해온 건데 우리 쪽에 그 최운열 교수님이라고 김종인 그 박사님하고 그 서강대 있으면서 잘 아시던 분이 있어요. 예. 그 우리 김종인 대표 때 우리 당 비례대표 하셨던 의원입니다. 예. 그분이 김종인 대표 어떠냐고 그냥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없는데 네. 어떤 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줬다면 그 말이 맞죠. 이준석 대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최은열 의원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를 추천했다?
그거는 저는 솔직하지 않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는 개혁신당, 그러니까 구개혁신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이낙연 대표나 의원님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이분들이 중요 의사결정에서 좀 빠져야 되겠다고. 특히 뭐 저야 뭐 큰 역할이 아니니까 공동대표로 이낙연 대표가 있는 게 특히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방송에서. 이낙연이 없으면 간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김종인 대표 사이에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낙연 대표를 빨리 광주로 보내야 되고 이제 이 총괄선대위의 역할에서 좀 이렇게 밀어내야 네. 김종인 대표를 모셔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구 조건이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다 지역구 출마하자. 그러니까 네. 이낙연도 빨리 광주 가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이준석한테 다 맡겨라.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결국 이낙연 대표를 이제 좀 이 총괄 선대위 선거운동의 이 지휘권에서 좀 밀어내는 이런 의미를 담는 요구 조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좀 순수하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김종인 대표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탈당하시는 과정에서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테두리에 계셨잖아요. 네. 함께 하셨던 조응천 이원욱 의원과는 지금 별개의 길을 가게 되신 거 이 네. 부분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안타까운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정권 행사하는 정당 그런 정당을 이의 제기 안 하고 그냥 선거 효율성 때문에 따라간다? 원칙도 아니고 상식도 아닙니다. 좀 이런 얘기를 정당은 나눠보셨습니까? 없어요. 두 분하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뭐 얘기는 나눴는데 뭐 그거 찬성한다고 하니까 뭐 제가 뭐 그분들한테 얼마나 더 얘기하겠습니까? 뭐 그분들이 뭐 이제 나이 다 환갑도 넘으신 분들인데 뭐 그 나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뭐 구구절절히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일단 이런 결정은 저는 원칙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함께하기는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다시 합류하길 기대하며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선 독주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아니라. 그럼요. 그래야 솔직한 거죠. 그분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 나는 책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식의 이런 머리 쓰는 정치만 해서는 국민들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누가 보더라도 네. 자 이런 식의 독선 독주를 해서 사람이 떠나갔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독선 독주 안 하겠다. 또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독선 독주 독단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지. 하나도 안 고치고 내 마음대로 할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그래도 와라. 그거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 상태로는 다시 돌아가거나 힘을 합칠 의향은 없으신 거고요. 이런 독선 독주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정당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보탭니까?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 연합 정도의 연대 가능성은 뭐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당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이건 우리도 동의한 겁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개혁신당이 어쨌든 지금 새로운 미래 쪽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쪼개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당 운영을 올해는 절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단순히 선거 때라서 급하게 일부 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정치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를 계속 따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선거 때문에 뭐 이제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니까 이 상황이 바뀌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싫겠죠. 네. 근데 그래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그냥 뭐 대장이 하자는 두목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거는 그런 정당은 없어요. 그러면 개혁신당의 앞날도 긍정적으로만은 보지 않으시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뭐 이 정치가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또 10% 대상자들한테 통보가 속속 이뤄지면서
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의 친문이나 비명계 의원들이 꽤 많이 지금 포함된 것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공천 학살 아니냐, 비명 횡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골적인 공천 학살은 정말로 없었던 일이에요.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친박 정권, 뭐 진박 간별사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때 그 공천했던 분들이 다 거의 정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이 공천을 주도한 분들이 다 그 전철을 밟을 거라고 봐요. 4선 의원인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를 받아서 모멸감을 느낀다.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김영주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분인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평가가 네. 정당하게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연히 아닌 거죠. 거고. 그건 뭐 김영주 의원이 왜 그렇게 거기에 포함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박용진 의원은 10% 아래로 포함이 됐다고 아마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찍힌 게 있을 것 같아요. 뭘 찍혔는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비판을 했거나 뭔가 눈밖에 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분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엄청나게 억척스러운 분이거든요. 예. 정말로 틈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지역구에 있는 분하고 어디 워크숍을 가는데 3,000명이 같이 갔어요. 네. 제가 국회의원 8년 동안 하면서 저도 지역구에서 뭐 워크숍도 가고 해봤잖아요. 3,000명이 간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김영주 의원하고 손을 잡고 다 스킨십을 하고 그런 가까운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끈끈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 의정활동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 발의 건수가 175건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평가가 네. 잘못됐다. 그리고 헌정 대상을 받은 분이에요. 헌정 대상은 이제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두고 이거를 의정활동 하위 20%다? 이거는 완전한 장난이죠.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과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통화만 해봤어요. 새로운 미래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그런 사실 폭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건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 당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성급한 일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여기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네. 저는 뭐 가능하면 같이 해서 이 이재명 사당, 이 이재명 이 막장 공천 이 정치를 반드시 대체해야 된다. 여기에 민주당을 무너뜨리게 이 이재명 사당이 민주당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를 놔두고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같이 하자. 전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김용주 의원 말고도 박용진 의원 그리고 또 원칙과 상식으로 함께 활동하셨던 윤영찬 의원은 하위 10%로 이제 평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고 송갑석 의원도 이제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지는 않고 경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함께 하실 가능성은 말씀을 없을까? 드렸는데 경선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한번 개인적으로 내가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충고 내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잘못하거나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민주당 전체를 들어먹는 거거든요. 보세요 한번 민주당이 이번에 다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공천 지나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는 게 거의 확정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도 막무가내 밀어붙여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 방어하는 방탄정당 만들기 위해서 방탄정당에 확실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처럼 무슨 부채포 특권 이런 거 내려놔라 이런 얘기 안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0명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 희생을 당한 분들이 근데 나는 떳떳하게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혼자 가봐야 이재명 대표 도와주는 길밖에 안 되고요.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저는 민주당 탈당한 상태지만 네. 사실은 지금 있는 이 민주당이 이게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건 이재명 사당이에요. 이재명 사당을 나와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정신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 네.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새로운 미래의 타깃이나 이 방향성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보다는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으로 더 무게중심이 쏠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죠. 그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심판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더 대한민국에 더 큰 해악을 미치고 있어요. 이 정권을 바로잡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엄청난 지금 위기와 손해를 가져옵니다. 네.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바로잡고 견제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제1야당이 강한 야당이 돼야 되잖아요. 예. 도덕적인 야당이 돼야 돼요. 유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기는 줄 그래서 제가 탈당할 때도 민주당이 이길 텐데 민주당이 힘 좋아져서 왜 힘을 분열시키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대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식으로 사천하고 공천 확산하면 민주당이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심판 못해요. 그러면 두 가지 심판론이 동시에 작동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사당이 아닌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 가지고는 윤석열 심판 전 실패하는 게 거의 불을 보듯 뻔하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의 사당이 하지 못하는 윤석열 심판의 몫을 누군가 같이 짊어질 사람이 그런 세력이 나와야죠. 이거를 이재명 사당이 이런 망가진 이 쪽박이 깨진 이 이재명 사당에 이걸 윤석열 심판을 맡긴다? 이건 윤석열 심판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함께할 민주당 의원 혹시 접촉하고 계신 분들 있긴 있으신 거죠? 뭐 대화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이낙연 대표는 지역구 출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좀 좁혀지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민을 아직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시게 되면 이제 광주 출마를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니까 출마라는 건 근데요. 아무리 당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결단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총선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 예.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될 결단할 시간이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과의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